자, 이 써마지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내 피부에 콜라겐을 저축한다는 개념에 이 힘들이 확 부스팅이 돼서 훨씬 더 피부가 더 쫀쫀해지는 느낌, 최대한의 그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훨씬 더 그런 피부 상태를 좀 더 탄력 있게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지긋이 있으신 분들께서 피부에 대한 노화에 대한 시술들을 많이 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시술을 영어로 리주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좀 더 비교적 젊은 분들이 이렇게 노화가 되는 거를 그때 가서 치료하기보다 나는 지금부터 잘 관리해서 예방했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으로 얼리 안티에이징 이라는 개념에서 프리주비네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좀 더 늦추고 잘 우리가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싱이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이런 시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시술 두 가지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바로 울세라와 써마지죠. 자, 울세라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돋보기처럼 딱 들어와서 그 초점 맞는 부분에만 피부에 딱딱딱딱 영향을 주는 우리가 아주 고밀도의 집약식 되는 초음파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걸 하이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초점 맞는 부분에만 따다닥 영향을 주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쫙 조여지면서 얼굴이 리프팅이 되는, 올라가는 그런 방법의 시술인 거고요. 두 번째는 써마지, 바로 고주파 시술입니다. 이 고주파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열을 만들어서 우리가 콜라겐을 다시 재생산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의 시술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써마지와 울세라는 개념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그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술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울세라만 하셔서 리프팅만 하셔도 충분히 좋아지지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미 피부가 처짐도 있으시고 피부의 탄력도 그 자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래서 울세라, 써마지가 모두 필요한 분들이 각각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주파는 헤르츠라는 게 있어요. 1초당 몇 번 이런 거죠. 10Hz라고 하면 1초당 10번, 10번이 반복되는 그 과정인데요. 이 써마지에서 쓰는 고주파는 6.87MHz입니다. 즉 1초당 687만 번의 전기가 이렇게 팍팍팍 움직이는 거죠. 고주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모노폴라 방식이 있고 바이폴라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모노폴라 방식은 뭐냐면 피레침 생각하면 돼요. 건물에 피레침에 땅 하고 쏘았을 때 바닥에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바닥으로 전류가 쫙 흘러가서 흡수가 되는 것처럼 써마지 같은 경우도 이 모노폴라 방식을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패드 같은 걸 붙여서 고주파를 조절을 딱 하면 우리 몸에 그 패드 쪽으로 쭉 연결되고 그게 다시 기계로 들어가는 방식, 즉 접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1, 1.5, 2, 2.5, 3, 3.5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당연히 그 레벨이 올라갈수록 되게 뜨거워지는 부분. 근데 사람들이 생각으로 이 레벨이 높아야지만이 그 시술의 효과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 저항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기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그걸 저항하는 힘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저항하는 힘이 상당히 사람마다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요, 레벨 1을 딱 조절하는데 얼굴이 너무 뜨거워요, 원장님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레벨 3을 써도요, 원장님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별 느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레벨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시술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까지 오셔야 되냐면 원장님 조금 불편한 정도의 뜨거움, 아예 느낌이 없는 것보다는 얼굴에 어느 정도의 열 자극은 반드시 들어가야 그 열로 인해서 콜라겐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열이 안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요. 또 너무 뜨거운 열은 오히려 콜라겐을 변성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화상을 입어도요, 되게 강한 화상을 딱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직이 완전히 변성이 되면서 수축을 쫙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흉터처럼 남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강한 에너지가 한 방에 빵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런 고주파 같은 시술들은요, 우리가 보통 600샷, 900샷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 샷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낮은 에너지로 상당히 많은 양을 조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저온화상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판에 불을 켜놨는데 그게 뜨거운지도 모르고 있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러고 화상을 입는. 자, 물론 화상을 입은 정도까지 시술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열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단위 시간 되게 짧게 꽝 하고 들어오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낮춰서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바로 써마지 같은 고주파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느낌을 시술을 받는 분들이 반드시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마지 할 때는 물론 우리가 되게 뜨겁고 아픈 게 싫으니까 당연히 마취크림 바르기도 하고요, 뭐 호흡 마취 같은 것도 하고요, 수면 마취도 분명히 진행을 하는데,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아예 이런 통증 자체를 느낄 수가 없으니 당연히 강도를 훨씬 낮춰야겠죠. 왜냐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있고, 사람마다 그 온도를 느끼는 정도의 값이 2에서 나타날지 3에서 나타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적당값을 보통 정하게 되거나 좀 낮추는 그런 방법을 시술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써마지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가급적이면 뭐 그래 당연히 아프니까 어느 정도의 마취크림을 좀 바르고 하는 거는 괜찮지만, 가스 마취를 하면 약간 몽롱해져 가지고 약간 졸리면서 통증 좀 줄어들긴 하는데요, 보통 다른 시술에 비해서 써마지 할 때는 그 가스 마취의 강도도 조금 낮춰서 환자분들이 그 뜨거운 정도를 어느 정도 인지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좋죠. 아, 무서워요. 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시술이 아니고 아픈 시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고주파라고 하는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횟수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600샷, 900샷 같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열이 쌓여나감으로 인해서 콜라겐이 재생산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고주파가 아까 모노폴라 형식으로 쓰기 때문에 비교적 깊게 피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층에도요, 지방세포끼리 막 뭉쳐져 있는데, 그 세포에 보면 세포벽을 따라서 가거나 이런 지방세포들이 뭉쳐져 있는 걸 다시 또 격자 형태로 다 이렇게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이사이의 막을 통해서 막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통과해서 진행이 이제 그 열이 에너지가 또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방세포의 그 겉에 있는 그 세포의 막들을 쫙 수축을 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지방세포의 볼륨들이 조금 줄겠죠. 지방세포가 조금 줄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방에 대한 탄력도가 되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교적 피부가 조금 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늘어진 느낌에서 되게 탄력 있는 느낌으로 조금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써마지는요, 볼륨이 꽉 채워졌어요 이렇게 하는 시술이 아니에요.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피부 자체의 탄력도가 상당히 증가하고요, 깊은 심부에 있는 지방층이 있는데 겉에 있는 그 지방층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 조금 그렇게 늘어져 있는 부분들을 약간 뭐랄까 조금 줄여주면서 약간 탄력 좀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이내믹한, 막 되게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거나 뭔가 모르게 피부가 되게 좀 쫀쫀해지는 느낌, 뭔가 좀 정돈되는 느낌이 살짝 드는 정도, 그게 바로 써마지 시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정말 내가 시술을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뭔가 탄력이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얼굴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절대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탄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분들, 안에 뭔가 공간도 많이 비어있고 피부가 되게 성그러져 있고 뭔가 힘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 써마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쫙 펴지거나 탄력도가 확 좋아지진 않겠죠. 자, 그런 분들은 그 힘을 키우기 위한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써마지로만 시술을 했지만 어떻게 요즘 하냐면 반드시 주베룩을 앞에 넣는 거죠. 왜냐하면 주베룩이 피부 그 위층에 있는 부분에 콜라겐들을 계속 만들어주게끔 해주는 자극을 만들어준과 동시에 어느 정도 볼륨 효과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시술을 하다 보면 피부의 힘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면서 콜라겐이 재생산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힘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써마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 힘들이 확 부스팅이 돼서 훨씬 더 피부가 더 쫀쫀해지는 느낌, 훨씬 더 탄력도가 좋은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써마지 시술할 때 앞에 주베룩을 꼭 같이 시술을 하고 써마지를 들어가는 게 좋고요. 훨씬 더 그 기능이 좀 더 좋아지고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써마지 같은 시술들은 그래서 600샷을 하고 나면 한 6개월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1년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년까지는 잘 가지 않고요, 한 6개월 좀 지나고 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6개월에서 한 9개월 사이에 보통 가장 많이 권하게 되고요. 한 번 할 때 좀 더 샷수를 아예 더 많이 해서 900샷 정도를 하게 되면 한 9개월에서 1년 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600샷만 해도 충분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샷수가 더 많을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기간도 길어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눈 주변도요 써마지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 써마지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팁이 되게 작아요. 엄청 작은 팁을 눈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써마지의 팁이 점점점 우리가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됨에 따라서 사이즈가 점점 커졌거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써마지 FLX의 팁 크기가 가장 큽니다. 그 가장 큰 것만큼 그 깊이도 상당히 깊은데 눈에 그렇게 깊게 할 수가 없죠. 눈은 상당히 피부가 얇기도 하고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들이 상당히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고 바로 눈 밑에는 안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 눈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절대 그렇게 시술할 수가 없죠. 아주 낮은 에너지를 마찬가지로 고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450샷 정도로 보통 시술하게 되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처짐이 진행되셔서 오셔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조금 막 처짐이 막 시작되려고 하셔서 요 시술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결과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좀 막 시작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올라가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다음에 처질 때 다시 시술을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 처짐이 너무 심한 분들은 그 시술한다고 착 들러붙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좋아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요, 아이 써마지 같은 경우는 시술을 받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났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눈이 완전히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 생각보다 너무 처짐이 심해서 그런 경우도 3개월 뒤에 시술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또는 때로는 두세 번 정도의 시술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부터 한 6개월 이런 간격으로 간격을 조금 늘려서 시술을 해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각각의 피부 상태, 각자 가지고 있는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샷수나 그다음에 횟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 또 앞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시술들이 어떻게 조합을 해서 붙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울사라 600샷, 써마지 600샷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의 형태를 보고 들어가는 위치라든지 우리가 시술하는 부위 역시 다르게 결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에너지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자,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지만이 가장 정확한 시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써마지가 이게 비용이 낮은 시술이 아니거든요. 최대한의 그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드라마틱, 완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내가 계속 콜라겐을 만들어내 나가고 마치 내 피부에 콜라겐을 저축한다는 개념의 시술로 바로 이 써마지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그런 피부 상태를 좀 더 탄력 있게끔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